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케이블 TV 위클리 서울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서울시의회에서는 지난 12일부터 24일간의 일정으로 정례 회기가 진행 중입니다. 시장과 시교육감의 시정연설이 이루어진 첫날부터 파행이 빚어졌는데요. 시정질의 첫날 역시 여야 정쟁 속 의원 간 고성이 오갔습니다. 김진중 기자입니다. 오전 10시 개의된 서울시의회 정례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하자 장내 언쟁이 벌어집니다. 받아들인다는 게 아닙니다. 오해 받아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무조건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시간에 하겠다고요. 조용하세요. 인정했어요. 6월 15일 목요일까지 4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조용하세요. 서울시의회는 정례회 첫날 조희현 교육감의 시정 연설 내용을 두고 여야가 마찰을 빚다 10시간 넘는 정회 끝에 자동 산회하며 파행된 바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시정질문 진행을 하자는 국민의힘 의원 간 기싸움 속 고성이 오가는 볼썽사나운 모습은 10여 분간 계속됐습니다. 이후 가까스로 시정질문은 시작됐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자리를 비웠습니다. 야당 의원의 보이콧 속 이어진 시정질문에선 개고기 식용금지와 단속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오세훈 시장은 사회적 합의 속 법적 근거가 마련되길 바란다며 서울시도 지속적인 단속과 관리에 나서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국민적 합의가 돼서 법적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서울시에서는 음식점 위생관리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단속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서 더욱 철저하게 관리해 나아갈 생각입니다. 교권 침해와 사회적 혼란 야기 등의 이유로 축소 폐지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한 질의도 더해졌습니다. 조희영 교육감은 학생 인권 조례 유지라는 기본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학생 인권 조례가 유지돼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권은 훨씬 더 글로벌 보편성을 저는 따라야 된다고 보고요. 인권의 내용이나 의미는 계속 확장되어 가는 거죠. 이날 오후 속개된 시정질문에선 여야 의원 대표에게 각각 10분의 의사진행 발언 시간이 주어졌고 김현기 의장이 앞으로 회의 진행에 신경 쓰겠다는 말로 사과하며 혼란을 잠재웠습니다. 정례회 첫날에 이어 시정질문 첫날에도 고성과 다툼 속 정쟁의 모습만 드러낸 서울시의회. 같은 배를 타고 함께 물을 건넌다는 의미로 시의회 외벽에 내건 사자성어 의미부터 되새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서울시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하고 있는 청년 안심주택이 지역 주민들의 교류 장소로 떠오르면서 동네의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전세 사기와 역전세 등으로 안전한 주택을 찾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말 그대로 안심주택이 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입주를 시작한 서울 은평구의 한 청년 안심주택입니다. 977세대 규모로 지어진 이곳은 입주 신청 당시 5만 명이 몰릴 정도로 인기가 높았습니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에 편리한 교통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 최근엔 다양한 편의 시설도 큰 장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피트니스 센터는 물론 최근에는 어린이집과 수영장까지 들어섰습니다. 각종 편의 시설은 지역 주민들에게도 개방돼 청년 안심주택이 지역 주민들의 소통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쾌적하게 그리고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 분위기를 만들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수영장을 비롯한 각종 운동시설, 커뮤니티 시설 이런 것들을 동시에 집어넣어서 지속 가능한 형태의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제 신혼생활까지도 꿈꿀 수 있는. 지난 2017년부터 공급을 시작한 서울시 청년 안심주택은 현재까지 4만 7천 가구가 공급됐습니다. 청년 안심주택은 당초 오는 2026년까지 6만 5천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었지만 최근 전세 사기와 깡통주택 등으로 청년 안심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공급 물량을 오는 2030년까지 12만 가구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최근 전세 사기와 역전세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청년들에게 청년 안심주택은 말 그대로 안심주택으로 인식되면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청년 안심 주택이 이제 주변의 시세보다는 굉장히 좀 저렴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즉 보증금이 많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같은 금액 같은 뭐 평형대의 전세를 이제 민간에서 외부에서 구한다 했을 때보다 이제 보증금이 좀 덜 들어간다라는 장점이 있고 아무래도 이제 공신력 있는 정부 기관에서 보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서울시는 청년 안심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대상 부지를 최근 역세권에서 간선 도로변까지 확대했습니다. 또 주택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마감재와 빌트인 가전 가구 품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를 지나 이제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지만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또 다른 고민거리가 생겼다고 합니다. 마스크 착용 장기화로 인해서 아이들이 언어나 인지 발달에 영향을 받진 않았을까 하는 걱정 때문인데요. 서울시가 이런 우려를 덜기 위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영유아 발달 지원 검사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상범 기자입니다. 지난해 서울시와 대한소아청소년 정신의학회가 실시한 코로나19 이후 영유아 발달 실태 조사 결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 3명 중 1명은 발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조사를 반영해 서울시가 영유아 발달을 검사하는 서울아이 발달지원센터를 개소했습니다. 하나, 둘, 셋! 센터는 스페이스 살림 2층에 자리 잡았습니다. 주요 시설은 300제곱미터 면적에 비대면 상담이 가능한 온라인 상담실과 아이 행동을 관찰하는 모니터링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집단 활동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소아정신과 의사와 놀이치료사 등 8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 아이의 발달 검사부터 신층 상담, 치료 연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검사 비용은 전액 무료입니다. 무료로 운영한다는 점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발달 지연이나 발달이 걱정이 될 때 저도 병원을 알아본 적이 있는데 병원은 비용 부담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대기도 길어서 운영 시간은 일요일을 제외한 모든 요일에 상담을 실시합니다. 맞벌이 부부 등 낮 시간을 내기 어려운 가정을 위해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야간에도 운영합니다. 대상은 18개월에서 30개월 이하 영유아입니다. 뇌발달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18개월에서 30개월 영유아들 특히 연간 10,000명을 조기에 검사를 하고 상담을 통해서 개선점을 찾아드리게 됩니다. 이제 첫 발을 내딛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시고. 어린이집은 전문 검사자가 내원해 검사를 진행하지만 일반 가정은 사전 예약을 통해서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상범입니다. 정부와 검경이 발표한 전세 사기 특별단속 중간 수사 결과에서 전세 보증금 피해 규모와 공인중개사들의 가담 실태가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서울에서는 강서구 다음으로 양천구의 피해가 심각했는데요. 조사 결과 양천 지역의 전세 사기 의심 거래는 68건, 보증금 피해 규모는 16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재까지 국토교통부와 검경 특별단속에서 드러난 수도권 지역 전세 사기 거래는 1,322건, 보증금 피해 규모는 모두 2,445억 원입니다. 서울 강서구가 833억 원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 경기 화성시가 238억 원, 인천 부평구가 211억 원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인천 부평구는 미추홀구보다 전세 사기 의심 거래가 적지만 전세 보증금 피해 금액이 미추홀구를 넘어섰습니다. 서울 강서구와 인접한 양천구에서는 167억 원의 보증금 피해가 발생했고 인천 부평구와 인접한 부천에서도 64억 원의 보증금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전국 전세 사기 피해자들 중에는 20대와 30대가 절반이 넘었습니다. 30대가 36%로 가장 많았고 20대와 40대가 각각 19%와 15%를 차지했습니다. 내 집 마련이 절실한 영끌 세대가 가장 큰 피해자가 된 겁니다.
피해 주택 유형별로 보면 다세대 빌라와 오피스텔이 80% 이상입니다. 전세가 비교 정보가 부족한 부동산 물건을 사기 대상으로 삼은 것입니다. 국토부가 수사 의뢰한 전세 사기 의심자들 중 42.7%는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었습니다. 임대인은 27.2%, 건축주도 16.6%를 차지해 전세 사기 대부분이 집주인과 공인중개사들이 짜고 벌인 행각임이 드러났습니다. 국토부와 검경이 단속한 전세 사기 피해 거래는 계약 기간이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거래들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랐던 2021년 전세 계약들 중 상당수가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발생할 전세 사기 피해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네, 보신 대로 양천 지역의 피해가 상당합니다. 이 때문인지 양천 지역 주민들의 관심사도 전세 사기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빅데이터로 보는 양천 이슈, 김신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최근 한 달간 언론에 보도된 양천 지역 주요 키워드입니다. 수도권 최대 이슈 중 하나인 전세와 사기가 눈에 띕니다. 지난달 양천에서도 전세 사기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A씨는 주택 1000여 채를 보유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숨진 이른바 빌라왕 김모 씨 사건의 피해자로 알려졌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양천구의 전세 사기 의심 거래 보증금 피해 규모는 167억 원. 서울 강서구와 경기도 화성, 인천 부평과 미추홀구에 이어 5번째로 많은 규모입니다. 최근 역전세 대란까지 예고되면서 세입자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달부터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본격 시행되는 만큼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촘촘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양천 지역 또 다른 주요 키워드로는 김포공항이 꼽혔습니다. 서울시가 김포공항 고도 제한으로 개발에 제약이 많았던 신월 7동 일대에 대한 신속통합 기획안을 확정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고도 제한을 기존 12층 높이에서 최고 15층까지로 완화하고 2,900세대 규모의 친환경 주거단지를 조성한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전문가는 이번 기획안 확정으로 사업성이 개선돼 재개발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김포공항이 주요 키워드로 꼽힌 데는 코로나19 종식 선언에 따라 늘어난 여행 수요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여름 휴가와 항공권, 할인 등이 관련 단어로 많이 언급됐습니다. 이외에도 잇따른 사고로 경각심이 높아진 어린이 안전 관련 이슈와 복지, 교육 등 민생 분야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소방시설이 완공되지도 않았는데 건물 사용 승인이 난 것을 두고 은평구의회가 행정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구의회는 해당 사안을 조사하기 위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성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은평구의 한 숙박업소 건물입니다. 지난해 9월 사용 승인을 났지만 건물 사용 승인 과정에 필요한 소방시설 완공검사 증명서가 없습니다. 은평구의회는 집행부가 행정 절차를 무시한 채 건물 사용 승인을 내줬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소방 필증이 나지를 않았는데 허가가 나서 준공이 됐어요? 이건 엄청난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담당 공무원의 실수가 됐든 어떻게 됐든 직무 유기가 됐든 어떻게 됐든지, 그죠? 은평구는 행정 절차상 오류를 인정했습니다. 구청 건축가 관계자는 소방시설이 완공되지 않았고 건물 일부를 무단으로 증축한 사항이 뒤늦게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필증이 들어오지 않고 준공이 나간 거는 맞는 사항인 것 같고요. 그때 나간 사항이 이제 그 감리자하고 특검을 점검을 했는데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해가지고 좀 그거에 의해서 좀 사용승인을 처리했는데 나중에 확인해봤더니 그 소방필증이 아직 소방서에서 무단 증축을 인해 가지고 발급이 안 된 상태에 있는 겁니다. 의원들은 해당 건물의 사용 승인 관련 문제점을 재차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경위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소방필증도 안 받았는데 준공이 났고 준공이 나자마자 곧바로 이 건물에 대해서 대출이 이루어졌고 대출이 이루어진 다음에 소방서에서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건물이라고 공문을 구청의 건축가에 보내니
구의회는 해당 사안에 대한 자체 감사도 요구했습니다. 현재 해당 건물에 대해선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가 내려진 상황. 은평구는 건축법을 위반한 시공자 등 건축 관계자를 경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은평구 불광동 일대가 2014년 구역 해제 이후 9년 만에 재개발 사업이 추진됩니다. 서울시는 노후 주거지 재개발 사업 후보지인 불광동 601대에 대해 신속 통합 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지는 3호선과 6호선 불광역 인근 250m 이내에 위치해 지하철 이용이 편리하지만 좁은 통행로 등으로 환경이 열악한 곳입니다. 신속 통합 기획안에 따라 이 일대는 최고 25층 높이 300여 세대 규모의 복합 주거단지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북한산 자락과 어우러진 역세권 복합 주거단지 조성을 목표로 가로 환경 정비와 북한산 조망을 함께 나누는 스카이라인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 서울지부와 은평 대형학교 학부모회 등은 12일 은평 대형학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아동 학대 교사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 장애 학생에 대한 교사의 학대 사건이 발생했지만 학교 측이 경찰에 신고가 들어가기 전까지 부모에게 알리려는 노력도 해당 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조처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교사는 4년 전에도 학생을 때리고 신발을 던져 정직 등의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했는데요. 학교 측은 입장문을 통해 학교와 법인의 미숙함으로 혼선이 있었던 것이라며 축소나 은폐할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 범죄 수사대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가중처벌 혐의로 해당 교사 A씨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9일 초등학교 2학년 아동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안양천 신정교에서 오목교 구간 자연학습장이 물놀이장 등을 갖춘 가족 정원으로 새 단장했습니다. 양천구는 기존 안양천 자연학습장이 노후화 등으로 재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돼 지난해 12월부터 공간 개선에 나선 바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